중학교 동창 동생이 실종이 됐다고 들었고, 제 친구의 가장 친한 친구가 이번에 그 단원고 교사였는데 시신이 발견된 장례를 치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제 동생의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 한 분이 이번에 사망하셨다고 동생이 그랬고, 그 이번에 자살하신 교감 선생님도 제가 동생이 학교 다닐 때 교감 선생님이셨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직접적으로 저의 일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남의 일이라고 하기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 부모님이 안산에 계속 사시는데 저는 학교가 서울이라서 서울에 살지만 부모님 얘기를 들어보면 주변에 뭐 조카나 이런 사람들이 이번에 사고를 많이 당했다. 그래서 부모님들도 좀 뭐랄까 많이 이렇게 우울해하신다고 해야 되나? 근데 직접적으로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런 분위기에서 전화를 하셔가지고 많이 가라앉은 목소리로 조심해라 라고 하시길래 왜 그러냐고 그러더니 언제 어떻게 사고가 날지 모르는 것 같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신신당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위기예요. 사실 제가 처음에 사고가 났을 때는 학교에서 아침에 처음 들었는데 학생들 전원 구조됐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큰 사고는 아니겠구나. 한국이 이제 이런 대형 사고가 나도 인명피해가 크지 않은 정도가 됐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오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오후에 접했고 사실 그 사건 초기에 엄청 자극적인 기사들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한 반에서 몇 명이 살아남았고 몇 명이 죽었고 선생님이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사실 되게 그냥 슬프고 그냥 되게 무기력하고 그렇더라고요. 뉴스를 하루 종일 저는 자취방에는 TV가 없으니까 핸드폰이나 컴퓨터 같은 거 하다 보면 뉴스를 계속 접하는데 거의 깨어있는 시간 내내 그 뉴스를 핸드폰으로건 인터넷으로건 주변 사람들에게 접하고 이런 거 되게 좀 힘들었는데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 정부가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사과하지 않는 것들에 많이 화가 났고 개인적으로는 학부모들이 청와대에 박근혜 대통령 직접 만나겠다고 했을 때 새벽에 경찰 300명을 동원해서 그걸 막았던 게 가장 화가 많이 났었어요. 아무도 책임지고 사과하지 않으면서 사고 이후에 일어난 일 중에 가장 발빠르고 유능하게 대응한 게 경찰을 동원해서 학부모들을 막는 일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많이 화가 났었고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에 학교에 대자보를 써서 붙였어요. 대자보를 써서 붙였고 그래서 이제 대자보 써서 붙이고 이제 뭘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월요일 날부터 노란 리본을 나누어주는 캠페인을 학교에서 했어요. 리본을 이렇게 점심시간에 좀 나누어주고 강의실에 들어가서 저는 이런 사람인데 이런 글을 썼고 이런 얘기를 하러 들어왔다 라고 하면서 얘기도 좀 하고 하다가 월요일날 이제 다른 학교에도 대자보 붙이신 분들이 몇 분 계셔서 그분들한테 이제 모여서 얘기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제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기억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잊지 말아야 하고 사실 아무도 책임지고 있지 않은데 어떤 언론에서도 그런 이야기 하지 않고 물론 세월호 선장은 명백히 잘못한 사람이지만 모든 문제가 다 그 선에서 마무리되려고 하고 사실은 이 사회의 근본적인 시스템의 문제인 건데 그런 이야기들이 전혀 오가지 않고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어쨌든 이 이야기가 지방선거 국면 앞에서 정치적으로 부담스럽기 때문에 좀 몸을 사리고 이런 것들 좀 봤어요.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학부모 대표, 임시대표 맡으셨던 분이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 활동을 안산에서 좀 하셨던 분이고 그
학부모들의 동의를 얻어서 대표가 된 건데 언론에서 그 사람 정치인이다 라고 낙인 찍어버려서 해서 그 난리가 났었잖아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다 라고 해서 사실은 그분이 새누리당 국회의원 보좌관을 했던 분이에요. 그래요? 그런 것들은 전혀 이제 나오지 않고 그런 식으로만 보도가 되고 거기에 새정치민주연합은 거기에 대해서 똑바로 얘기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계속 활동을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 제명하려고 그러고 영구 복당 금지를 시키고 이 정치적 국면에서 몸을 사리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좀 뭔가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사실 되게 상징적인 말이잖아요. 세월호에서 가만히 있으라는 말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사실은 그런 말들을 사고 이후에도 언론을 통해서 정부가 혹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던 거고 정부에 대해 책임을 묻지 말라. 대통령이 왜 책임져야 되냐부터 시작해서 가만히 있고 추모하는 분위기를 확산시키지 않으려 하고 그리고 그런 교육들을 우리는 20년 넘게 받아온 거고 이 말이 이제 함의하고 있는 게 되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이 말이 좀 의미 있는 말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정말 이대로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지 말자. 시키는 대로 가만히 있지 말고 우리가 세월호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추모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책임을 묻고 그런 것들을 하자.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사과하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이 최고 책임자이면서도 책임자가 아니라 범죄자의 위치를 조사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에 대해서도 마지막에 좀 해서 어떻게 하면 이런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을지 고민해보는 게 좋겠다 이런 내용에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거는 배가 인양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고라고 생각하는데요. 국민들의 관심이 아직도 굉장히 높고 15일이 지났지만 사실 저는 정말 오늘 처음 보는 분들 좀 많이 오셨거든요. 제가 아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서 사실 이렇게 처음 보는 분들이 이렇게 모여주실 정도로 사실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만 있는데 혼자 와가지고 이렇게 같이 행진하고 이야기하고 아까 발언하신 분들도 저 모르는 분들 그런 거 보면서 정말 이 사고를 보면서 많은 불만과 울분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이 표출되고 표현될 수 있는 창구들이 없었구나